설아가 지금 거대한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7살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무너지는 집에서 간발의 차이로 탈출했습니다. 그날 알래스카에서 200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2마리의 한국 전통견이 있었습니다. 진돗개 설아기와 풍산개 백두. 이들이 없었다면 그날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2024년 8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향이 진동하는 알래스카 베로우 기상연구소 휴게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서는 CNN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북극권 빙하 해빙 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NOAA는 알래스카 주노 지역의 맨데놀 빙하에서 예년 대비 3배 빠른 속도로 해빙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톰슨, 38세입니다. 15년째 이곳 알래스카 북부에서 기후변화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빙하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해양대기청 NOAA 소속으로 근무 중입니다. 연봉은 $12만 정도 되죠. 뉴스 화면에는 주노 인근 원주민 마을 투쿠타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집 앞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을 설명하는 마을 주민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1년 전에도 물난리를 겪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해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제 발밑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돗개 설아기가 귀를 쫑긋 세우며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살 된 설아기는 3년 전 한국에서 온 교환연구원으로부터 입양한 녀석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전통견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의 특별함을 알게 됐습니다. 옆에서는 풍산개 백두가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화면 속 북극곰 울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두는 6살로 더 큰 체구를 가진 녀석입니다. 역시 한국에서 온 연구팀을 통해 2년 전에 만났죠. 마이클, 긴급 보고서 받나? 동료 연구원 제니퍼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NOAA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해봐. 맨데놀 빙하 주변 온도가 평년 대비 5도나 높아졌어. 호수 수위도 급상승하고 있고. 데스크 위의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니 빙하 붕괴 속도 그래프가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며 긴급 경보를 알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카고 자택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아내 사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거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현장 조사를 나가야 할 것 같아. 조심해. 여기 시카고도 이상 고온이야. 8월인데 영상 35도를 넘나들고 있어. 8살 된 딸 에밀리도 학교에서 일찍 집에 왔어. 통화를 마치고 다시 뉴스를 보니 이번엔 더 심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북부 해안마을에 대한 대피령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해빙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설아기가 갑자기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녀석의 직감은 보통 정확합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백두도 따라 일어나서 설아기 옆에 섰습니다. 두 녀석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연구원은 즉시 브리핑룸으로 집합하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소장인 로버트 윌슨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베테랑 연구원으로 30년 넘게 알래스카에서 근무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방금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노 지역 맨데놀 빙하에서 예상보다 빠른 해빙이 진행되고 있어 인근 투쿠타크 마을 주민 200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긴급 현장 조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맨데놀 호수 수위가 12시간 만에 2m나 상승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4시간 내에 마을 전체가 침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윌슨 박사가 기밀 문서를 펼쳤습니다. 냉전 시절 이 지역에 묻혀있던 군사 기밀 장비들이 빙하 해빙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회수 작업을 요청했어요. 주민 대피와 기밀 회수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제 발치에 와서 앉았습니다. 마치 출동 준비가 됐다는 듯이 말이죠. 톰슨, 자네가 팀장을 맡아주게.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 그 개들과의 팀워크도 검증됐으니까. 지난 2년간 설아기와 백두는 여러 번의 현장 조사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설아기는 위험한 지형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백두는 혹독한 추위와 거친 지형에서도 끄떡없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출발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입니다. 헬기가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헬기 이륙 20분 전, 저는 장비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극지용 방한복을 입고 GPS 추적기, 위성통신 장비, 드론, 열화상 카메라까지 챙겼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메시테틱 MES HTAS TIC 네트워크 장비도 가져갔습니다. 기존 무전기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소형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최신 장비죠. 설아기와 백두에게도 전용 하네스와 GPS 장치를 착용시켰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방한용 부츠도 신겨줬습니다. 설아가, 백두야,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설아기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헬기에 탑승하면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요. 바람이 시속 60km까지 불고 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겁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알래스카의 풍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곳곳에서 빙하가 녹은 물이 강을 이루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8월임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 훨씬 많은 해빙이 관찰됐습니다. 톰슨 박사, 무전 점검합니다. 들리나요? 본부와의 교신을 확인했습니다. 본부, 이쪽 마이클 톰슨입니다. 현재 현장까지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장 상황 업데이트 드립니다. 투크타크 마을 주민 3분의 1이 이미 대피했고 나머지는 고지대에서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북극곰 한 마리가 마을 인근에서 목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북극곰이라고 하니 설아기와 백두가 동시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곰의 위치는 파악됐나요? 마을 북서쪽 약 500m 지점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서식지를 잃은 곰이 먹이를 찾아 인근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헬기 조종사가 덧붙였습니다. 이번 여름 들어 북극곰 목격 신고가 30% 증가했어요. 해빙이 줄어들면서 육지로 나오는 개체들이 늘었거든요. 제 휴대폰에 아내 사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북극곰까지 나타났다는데 정말 조심해. 에밀리가 아빠 안전하게 돌아오길 기도한다고 해. 8살 딸 에밀리는 제가 위험한 현장에 나갈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설아기와 백두를 매우 아끼는 아이라서 개들까지 위험에 처한다는 걸 알면 더 걱정할 거였습니다. 곧 착륙합니다. 착륙 지점이 고르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헬기에서 내리니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평소보다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8월 알래스카 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설아기가 먼저 내려서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의 방향 감각과 위험 감지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귀소 본능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백두는 더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풍산개는 원래 개마고원 출신이라 이런 혹독한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장시간 매복도 가능하고 큰 체구로 설원에서의 추격전에도 강합니다. 드론을 띄워서 상공에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맨데놀 호수의 수위가 실제로 위험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을의 절반 정도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설아가 안전한 경로를 찾아줘. 설아기가 코를 킁킁거리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고지대를 따라 마을로 향하는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백두는 뒤에서 경계를 서며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북극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걸어가면서 메시테틱 장비로 소형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3개의 중계기를 500m 간격으로 설치해서 본부와의 통신망을 확보했습니다. 본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조팀이 2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현장을 확보해 주세요. 하지만 2시간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호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맨데놀 빙하에서 흘러내린 물이 거대한 급류를 이루며 마을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마을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의 1층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자동차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이누이트 할머니가 지붕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설아기가 즉시 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안전한 경로를 찾아가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강아지가 지하실에 갇혀 있어요.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할머니의 집은 이미 1층이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강아지를 구하려면 누군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설아기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집 안으로 헤엄쳐 들어간 것입니다. 진돗개는 원래 수영을 잘하지만 이렇게 차가운 물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2분 후 설아기가 작은 강아지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아이는 우리 가족 중 마지막 남은 친구였어요. 백두는 한편으로 다른 지역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북쪽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나 봅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백두를 추적해보니 빙하가 녹으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녹슨 금속 구조물과 함께 군사용으로 보이는 장비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본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빙하 해빙으로 지하에 묻혀있던 구조물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겁니다. 1960년대 냉전 시절 소련 잠수함이 좌초됐던 지역이에요. 그 안에 기밀 장비들이 있습니다. 백두가 그 지점에서 계속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잠수함 잔해 주변에서 사람의 체온이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구조팀도 아니고 마을 주민도 아닌 정체불명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혹시 밀수업자들일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밀 장비를 노리고 온 불법 조직일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마을 반대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곰이다. 곰이 나타났어. 북극곰이 마을 외곽에 나타난 것입니다. 물을 찾아 내려온 것 같았지만 주민들에게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두 녀석 모두 야생동물과의 대치 경험이 있지만 북극곰은 다른 차원의 위험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세요. 확성기로 대피 지시를 내렸지만 일부 주민들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층이 침수돼서 2층에 고립된 상태였던 겁니다. 이때 제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박사, 긴급 상황입니다. 준호 기상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6시간 내에 더 큰 빙하 붕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더 큰 붕괴라고요? 현재 붕괴된 빙하는 전체의 30% 정도입니다. 나머지 70%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 대피, 북극곰 위협, 기밀 장비 회수, 밀수업자 추적, 그리고 더 큰 재난 예방까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아기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눈빛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마치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도 잠수함 잔해 쪽에서 돌아와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부, 작전을 분할하겠습니다. 북극곰 유인과 주민 대피는 백두와 함께하고 기밀 장비 회수와 밀수업자 추적은 설아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혼자서는. 이 아이들이 있으니 괜찮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설아기가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었습니다. 백두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맨데놀 호수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마을 주택들이 하나둘씩 더 깊이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마을 중앙부에 있는 2층 건물 옥상에서 7살 정도 된 이누이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고 있었지만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 1층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아기가 그 모습을 보고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지붕과 높은 구조물들을 연결하는 안전한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뛰어난 방향 감각과 지형 파악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해. 안전한 길을 찾아줘. 설아기는 조심스럽게 지붕에서 지붕으로 이동하며 구조 가능한 경로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북극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덩치가 상당히 큰 수컷 성체였습니다. 몸무게가 400kg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서식지를 잃고 먹이를 찾아 헤매던 중 마을에 다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백두가 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낮은 울음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풍산개는 원래 큰 야생동물과의 대치에 능한 견종입니다. 하지만 북극곰은 다른 차원의 위험이었습니다. 본부, 북극곰이 마을 중심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가 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동쪽 고지대에 임시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그쪽으로 주민들을 유도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수함 잔해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밀수업자들이 기밀 장비를 폭파시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밀 자료가 손상될 수 있어. 저는 급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주민 구조가 우선인지 아니면 국가 기밀 보호가 우선인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사라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뉴스에서 봤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 괜찮아.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야. 주민들 구조하느라. 에밀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어. 설악이랑 백두도 괜찮다고 말해줘. 8살 딸이 걱정하고 있다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장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은 정말 급해. 통화를 끊고 상황을 재정리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와 어머니 구조. 둘째, 북극곰 유인. 셋째, 밀수업자 추적 및 기밀 장비 보호. 백두야, 북극곰을 상대할 수 있겠어? 백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곰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풍산개는 원래 늑대나 큰 야생동물을 상대로 사냥을 도왔던 견종입니다. 장시간 매복도 가능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아가, 우리는 아이들부터 구하자. 설아기가 이미 구조 경로를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지붕에서 지붕으로 이어지는 안전한 길을 만들어뒀습니다. 저는 로프와 구명조끼를 가지고 설아기가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물에 잠긴 지역은 헤엄쳐서 건너고 지붕 위에서는 조심스럽게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구해드릴게요. 아이의 어머니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누이트 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레아나이고 이 아이는 아들 누나탁이에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NOAA 연구원이고요. 로프를 이용해서 모자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설아기가 아래에서 안전한 착지 지점을 안내해줬습니다. 한편 백두는 북극곰과 20m 정도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곰은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지만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백두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놀랍게도 곰이 백두의 경고를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풍산개의 당당한 기세에 압도된 모양이었습니다. 백두야, 잘했어. 드론으로 확인해보니 곰이 마을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수함 잔해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기밀 장비를 빼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카메라로 보니 4명 정도의 무리가 군사용 장비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본부 밀수업자들이 기밀 장비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즉시 저지해야 합니다. 해안경비대가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감시를 계속해주세요. 30분이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트럭으로 도주하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레아나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저들이 가려는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빙하가 녹으면서 다리가 끊어졌거든요. 북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동쪽 산길뿐이에요. 하지만 그 길도 험해서 큰 트럭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이때 설아기가 갑자기 특정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습니다. 따라가 보니 밀수업자들이 미리 숨겨둔 보급품이 있었습니다. 연료통, 식료품, 그리고 또 다른 무전기까지. 이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했군요. 설아기의 후각으로 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큰 굉음이 들렸습니다. 빙하에서 또 다른 대규모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을 전체를 위협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모든 주민은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세요. 2차 대규모 침수가 시작됩니다. 물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른 땅이었던 곳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동시에 고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레아나 모자와 함께 급히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을에 남은 주민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수업자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본부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즉시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안경비대와 구조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2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20분.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설아기가 제 손을 할그며 위로해줬습니다. 백두도 든든하게 제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두 녀석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오후 3시 20분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두가 유인했던 북극곰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새끼 곰 2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미 곰이 새끼들을 위해 안전한 물과 먹이를 찾다가 마을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미 곰은 더 위험해.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곰의 본능은 그 어떤 위협보다 강력합니다.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백두가 긴장한 채로 곰 가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어미 곰을 자극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마을 토박이인 60대 이누이트 사냥꾼 아토카가 나타났습니다. 젊은이, 그 곰들을 다루는 법을 아네. 아토카는 4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살아온 베테랑 사냥꾼이었습니다. 북극곰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맞서면 안 돼. 바람 방향을 이용해서 곰들을 물가로 유도해야 해. 그들이 원하는 건 물과 물고기니까. 아토카의 조언에 따라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백두가 직접 곰과 대치하는 대신 우회 경로를 통해 곰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백두야, 아토카 할아버지 말대로 해보자. 백두가 지능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곰들이 있는 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바람 방향을 이용해 자신의 냄새를 퍼뜨렸습니다. 곰들이 백두의 존재를 인식하되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 설아기와 저는 밀수업자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확인해 보니 그들이 트럭에 기밀 장비를 싣고 동쪽 산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길이 끊어진 지점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설아가, 저들을 추적해보자. 설아기가 냄새를 따라 밀수업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진돗개의 추적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몇 시간 전에 지나간 발자국과 냄새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밀수업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일반 밀수업자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장비인가요?
군용 무전기, 위성통신 장비, 그리고 폭발물까지. 마치 정부기관이나 정보 조직 같습니다. 드론 카메라로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들 중 한 명이 러시아어로 무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외국 정보기관일 수도 있겠군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 대응이 국제기밀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아내 사라였습니다. 여보, 에밀리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왔어. 지금 응급실에 있어. 뭐라고? 에밀리가? 8살 딸이 갑자기 아프다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로는 독감 같은데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고 집에서는 딸이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사라, 일단 의사 말씀대로 치료받아. 내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는 상황이야. 알아. 내일이 중요한 거 알아. 그런데 에밀리가 계속 아빠랑 설아기, 백두 걱정하고 있어. 딸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설아기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줬습니다. 이 녀석도 제 심정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가, 우리가 빨리 일을 끝내야겠어.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어. 그때 무전기에서 백두 쪽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아토카의 도움으로 북극곰 가족을 성공적으로 물가로 유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곰과 새끼들이 물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고 더 이상 마을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훌륭해, 백두야. 한편 밀수업자들은 길이 막혀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휴대용 폭발물로 길을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본부 밀수업자들이 폭발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빙하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절대 저지해야 합니다. 추가 폭발이 일어나면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설아기와 함께 밀수업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4명이나 되는 무장한 상대를 혼자서 상대하기는 위험했습니다. 그때 설아기가 놀라운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아니, 제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동으로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설아기가 밀수업자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저는 뒤에서 폭발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너무 위험해. 하지만 설아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용감함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 드디어 해안경비대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밀수업자들이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었고 설아기가 혼자서 그들의 주의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해안경비대입니다.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십시오. 헬기에서 확성기로 경고했지만 밀수업자들은 오히려 더 급하게 폭발물 설치를 시도했습니다. 설아기가 그들 중 한 명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쉽게 놓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폭발물이 든 가방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설아가, 이제 충분해. 돌아와. 하지만 설아기는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계속 밀수업자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해안경비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와 밀수업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제서야 설아기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잘했어, 설아가. 정말 잘했어. 설아기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이제 기밀 장비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 잠수함에서 나온 장비들을 조사해보니 1960년대 통신 장비와 암호 해독기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역사적 가치가 더 큰 물건들이었습니다. 본부, 기밀 장비 회수 완료했습니다. 밀수업자들도 체포됐고요. 수고했습니다, 톰슨 박사.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요? 기상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6시간 후에 더 큰 폭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모든 인원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에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남은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현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때 또 아내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에밀리 상태가 좀 나아졌어.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설악이랑 백두 이야기를 해. 꿈에서 설악이가 나타나서 위험한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 8살 아이의 말이지만 왠지 현실과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설악이가 정말로 위험한 밀수업자들을 막아냈으니까요. 에밀리한테 말해줘. 설악이랑 백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곧 집에 돌아갈 거라고. 알겠어. 그런데 언제쯤 집에 올 수 있을까? 내일 오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상황이 거의 정리됐어. 통화를 끝내고 나니 백두가 북극곰 유인 작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토카 할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곰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네. 이제 당분간은 마을에 내려오지 않을 거야.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 개들이 대단하구먼. 특히 큰 녀석은 곰들을 다루는 법을 아는 것 같아. 백두가 아토카의 칭찬에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마을에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드론으로 확인해보니 마을 남쪽 끝에 있는 집에서 아직 2명의 주민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70대 노부부로 보였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아가, 백두야, 마지막 임무야. 저분들을 구해야 해. 물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보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해안경비대에서 소형 구명 보트를 제공해줬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두 녀석 모두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구조 작업은 처음이었습니다. 노부부에게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60년을 살았네. 떠나기가 쉽지 않아. 할아버지, 안전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고양이도 함께 데려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설아기가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보트로 옮겼습니다. 진돗개는 다른 동물에게도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예보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 후라던 예보보다 훨씬 빨리 날씨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본부, 폭풍이 예상보다 빨리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시 철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구조 작업을 마치고 대피하세요. 노부부를 보트에 태우고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엔진이 꺼졌습니다. 이런, 엔진에 물이 들어간 것 같네요. 물이 계속 차오르면서 보트 바닥까지 물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수동으로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습니다. 두 녀석이 보트 가장자리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설아가, 백두야, 위험해. 하지만 두 녀석은 보트를 물에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보트를 끄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진돗개 설아기는 지구력이 뛰어나고 풍산개 백두는 큰 체구와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견종의 특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하구먼, 이 개들이.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15분 만에 안전지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이 고지대의 임시 대피소에 모였습니다. 모든 주민 대피 완료. 해안경비대에서 최종 확인했습니다. 총 198명의 주민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레아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큰일이에요. 우리 아들 누나탁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아까 구조한 7살 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나요? 30분 전부터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설아기가 즉시 누나타기의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에 있었던 지점에서 냄새를 맡더니 특정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마을 쪽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이미 물에 잠긴 마을로 아이가 혼자 돌아갔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레아나, 누나타기가 왜 마을로 돌아갔을까요? 우리 강아지 샤마가 집에 있어요. 아마 샤마를 구하러 간 것 같아요. 7살 아이가 반려견을 구하러 위험한 마을로 혼자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7살 아이가 침수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폭풍이 곧 도착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아가, 백두야, 마지막 임무야. 누나타기를 찾아야 해. 두 녀석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 폭풍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람은 시속 80km까지 강해졌고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7살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설아기가 앞장서서 누나타기의 냄새를 추적했습니다. 진돗개의 후각은 폭풍우 속에서도 정확했습니다. 백두는 뒤에서 경계를 서며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드론도 바람 때문에 제대로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설아기의 추적 능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30분 만에 누나타기를 발견했습니다. 레아나의 집 2층 창가에서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물이 이미 1층을 완전히 뒤덮은 상태였습니다. 누나타가. 아이가 제 목소리를 듣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서 2층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샤마를 두고 올 수 없어요. 누나타기가 외쳤습니다. 설아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집 안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서 누나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설아기가 먼저 작은 강아지 샤마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누나타기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설아기가 샤마를 구해줄 거야. 누나타가 내 등에 올라타. 아이를 등에 업고 설아기와 함께 물속으로 나왔습니다. 백두가 밖에서 안전한 경로를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이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간발의 차이로 무너지는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설아기가 냄새 추적을 통해 누나타기를 빨리 찾지 못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레아나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누나타가. 정말 걱정했어. 엄마 샤마도 구했어요. 설아기가 도와줬어요. 아이가 설아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설아기도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이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사라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됐어.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 에밀리가 갑자기 설아기가 아이를 구했다고 하더라고. 꿈에서 본 거라는데 정확한 시간까지 말하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8살 딸이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일을 꿈에서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한테 말해줘. 설아기랑 백두가 정말 아이를 구했다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말? 드디어 집에 오는 거야? 응, 임무가 거의 끝났어. 오후 8시 모든 구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해안경비대 헬기로 철수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투크타크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198명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톰슨 박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그 개들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해안경비대장이 말했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헬기 안에서 설아기와 백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녀석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성취감에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워싱턴 D.C.에서 특별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박사와 구조견 설아기, 백두에게 시민 영웅상을 수여합니다. 전국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설아기와 백두가 메달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통견의 활약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한국의 천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소중한 존재들이죠. 진돗개 설아기의 충성심과 방향감각, 풍산개, 백두의 용기와 지구력이 없었다면 이번 구조작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CNN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한국 KBS에서도 취재진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전통견이 알래스카에서 보여준 활약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딸 에밀리가 보낸 그림을 봤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눈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번 사건을 그린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정말 신기한 아이구나.
아내 사라가 말했습니다. 응, 이 아이들과 에밀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결이 있는 것 같아.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가 달려와서 설아기와 백두를 안아줬습니다. 설아가, 백두야, 정말 고생했어. 에밀리가 많이 걱정했어. 설아기가 에밀리의 얼굴을 핥아주었고, 백두는 조용히 에밀리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위험한 곳에 갈 때 설아기랑 백두 조심시켜줘요. 그럼,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하니까. 그날 밤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투쿠타크 마을 주민들이 임시 거주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해빙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협력과 전통견의 능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3개월 후 투쿠타크 마을은 고지대에 새롭게 재건됐습니다. 레아나와 누나타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톰슨 박사님과 설아기, 백두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나타기가 커서 동물 구조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해요. 설아기와 백두처럼 동물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대요. 편지와 함께 누나타기가 그린 그림도 들어 있었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영웅 망토를 두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금도 설아기와 백두는 제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연구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들이죠. 한국 전통견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진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 구조 이야기를 넘어서 기후변화 시대에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한국 전통견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설아기와 백두의 다음 모험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두꺼운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바이칼 호수 위를 덮고 있던 1m 두께의 얼음이 순식간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관광객들의 비명소리가 시베리아 벌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규모 7.8의 지진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얼음이 갈라져요. 순식간에 200명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한복판에서 말이죠. 세계 최고의 구조 전문가들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구조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2500만 년 호수가 간직한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바이칼 호수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블랙우드입니다. 영국 극지연구소에서 25년간 빙하를 연구해왔죠. 남극에서 북극까지 얼음과 관련된 모든 재난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2018년 2월 14일 오후 3시 27분.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분노한 듯 흔들렸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아론섬 관광객들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 관광객 200명이 섬에 갇혔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지진으로 호수 얼음이 거대하게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1m 두께의 견고한 얼음이 마치 유리처럼 쪼개져 버렸거든요. 헬기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요. 얼음 조각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선박 접근도 막혔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있었고 고립된 사람들에게는 식량이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블랙우드 박사님, 이번 구조작전을 총지휘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극지 구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최고의 팀들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요. 일주일이면 사람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구조팀이 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요? 이런 극지 상황에 무슨 경험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극지 구조에 무슨 전문성이 있겠어요? 10년 전 알래스카에서 이누이트족 가이드가 개들 행동으로 위험을 경고했지만
무시했다가 눈사태로 동료를 잃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의 직감이나 전통적 방법을 맹신하면 안 된다고 더욱 확신하게 됐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성호입니다. 젊은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그 뒤로 구조대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내린 것들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3마리였거든요. 죄송한데, 이게 뭡니까? 저희 특수구조견들입니다.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라고 하는데요. 한국 전통견들, 처음 들어보는 견종들이었어요. 하얀 개, 누런 개, 털이 긴 개. 마치 동네에서 아무 개나 데려온 것 같았죠. 김 대리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구조견들을 데려왔거든요. 최고의 구조견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일 셰퍼드나 세인트 버나드도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아시아 개들이 무슨 최고라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정찰 임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구 구조견들이 얼음 위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노르웨이팀 구조견 2마리가 얼음에 빠져 저체온증으로 후송됐고 핀란드팀 허스키들도 바이칼 호수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호 대리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견 3마리를 풀어놓았어요. 잠깐 위험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개들이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얀 진돗개가 앞장서고 풍산개와 삽살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개들이 빠졌던 그 위험한 구역을 완벽하게 피해가고 있었거든요. 10분 후 한국 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얀 진돗개가 제 발밑에 작은 나뭇가지를 떨어뜨렸어요. 안전한 루트의 표시입니다. 저 개가 길을 찾았어요. 김성호 대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개들이 표시한 길로 다른 구조견들을 보내자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영하 40도. 사람이 밖에서 30분도 버틸 수 없는 온도였어요. 늑대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소 30마리 이상으로 보입니다. 아론섬으로 건너가서 관광객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에 굶주린 시베리아 늑대떼가 얼음을 건너 섬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무전기로 섬 주민 바토 할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진 때문에 먹이 사슬이 무너졌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필사적으로 먹이를 찾고 있어요. 지금 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을 마을 회관에 모아뒀지만 늑대들이 점점 포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얼음이 너무 불안정해서 대규모 구조대가 섬에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김성호 대리가 나섰어요. 그리고 한국 구조대원 3명과 함께 개 3마리를 데리고 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얼음도 불안정한데 늑대 30마리까지. 우리 개들은 늑대와 같은 조상을 가졌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30분 후 아론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개 3마리가 마을 회관 앞에서 늑대떼와 맞섰어요. 진돗개가 늑대 우두머리를 얇은 얼음으로 유도해 빠뜨리고 풍산개는 지구력으로 늑대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삽살개는 긴 털로 늑대들을 혼란시켰고요. 한국 구조대원들과 마을 주민들도 조명탄과 횃불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풍산개가 다리에, 진돗개가 옆구리에 상처를 입는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1시간 후 몇 마리 늑대가 무력화되자 나머지들이 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호수의 얼음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진이다. 규모 6.5의 여진이었습니다.
이미 불안정했던 얼음이 더욱 심하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섬이 완전히 고립돼 버려요. 섬과 육지를 연결하던 얼음길이 모두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차가운 바이칼 호수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때 부상당한 한국개들이 또다시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진돗개가 갑자기 특정 방향을 가리키며 짖기 시작했어요. 풍산개와 삽살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방향에서 희미한 빛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바이칼 호수 깊은 곳에서 말이에요. 저 빛이 뭔지 아십니까? 바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바이칼 호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빛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90년 전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전설이 있습니다. 호수가 가장 위험할 때 고대의 수호신들이 나타나 길을 열어준다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전설 이야기라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개 3마리가 갑자기 그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부상을 입었는데도 말이죠. 위험해요. 얼음이 더 깨질 수 있어요. 김성호 대리가 개들을 막으려 했지만 진돗개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괜찮다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개들이 발을 디딘 곳마다 얼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갈라진 틈들이 서서히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수 깊은 곳에서 올라온 빛이 얼음 표면을 따라 퍼져나가면서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바토 할아버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빛의 길이에요. 한국 개들은 더욱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진돗개는 마치 그 길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따라가 보시죠. 김성호 대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경로는 막혔고 구조 헬기도 강풍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개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길은 정말 안전했어요. 다른 곳은 여전히 갈라지고 있는데 개들이 지나간 곳만큼은 견고했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수 중앙에 거대한 동굴 입구가 나타난 거였어요. 얼음이 둥글게 녹아내리면서 마치 터널처럼 생긴 길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개들이 전혀 놀라지 않고 그 동굴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잠깐.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삽살개가 뒤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신비로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 한국 개들과 똑같은 모습의 개들이 있었어요. 이건 언제 그려진 건가요? 최소 수천 년은 된 것 같은데. 벽화 속에는 개 3마리가 얼음 위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벽화 옆에는 한국어와 비슷한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김성호 대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진돗개가 특정 벽화를 발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호수를 건너는 안전한 길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2500만 년 된 바이칼 호수가 간직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벽화의 지도를 따라 동굴을 통과하자 섬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 길로 가면 관광객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한국 개들이 앞장서서 통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길은 완전히 안전했어요. 30분 후, 우리는 아론섬 마을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가 왔어요. 200명의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이틀간 굶주리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침착하게 한 명씩 따라오세요. 김성호 대리가 구조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한국 개들은 다시 지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을 안전하게 육지로 옮겼어요. 6시간에 걸친 구조작전 끝에 200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거든요. 구조작전이 끝난 후 바토 할아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우리 조상들이 바이칼 호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빙하기 시대에 개들과 함께 이곳에서 남쪽으로 이주해 한반도까지 갔죠. 그럼 벽화 속 개들이. 네, 바로 한국 개들의 조상들이에요. 이곳이 한국 개들의 고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칼 호수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한국 개들이 이곳을 처음 와봤는데도 길을 알고 있었던 이유,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던 이유. 이곳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이었던 거예요. DNA에 새겨진 기억이었군요. 김성호 대리가 말했습니다. 수천 년 전 조상들의 기억이 유전자에 남아 있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구 과학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동양의 전통과 지혜에도 놀라운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무시했던 것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동서양의 과학기술과 전통 지혜를 결합한 새로운 구조 기법을 개발하고 있죠.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는 국제적인 구조견으로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이칼 호수 지하 동굴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다는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죠. 엄마, 한국 개들이 정말 사람들을 구했어요? 제 딸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우리도 한국 개 키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김성호 대리님께 연락해서 정보를 얻어보자. 지금 우리 가족은 진돗개 입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엔 한국을 방문해서 김성호 대리님과 그 용감한 개들을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바이칼 호수의 얼음 위에서 일어난 기적. 그 기적을 만든 건 한국 개들의 용기와 수천 년 된 전통의 힘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